안녕하세요. 사연을 부탁해입니다.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. 시댁에서 식사 약속이 있던 어느 날 마트에서 쇼핑을 하던 중 동서가 해맑게 말을 꺼냈어요. 형님, 저는 그이 전 여친 미진인가 하는 그 여자한테 진짜 고맙다니까요. 뭐야, 동서가 미진 씨를 어떻게 알아? 갑작스레 서방님 전 여친 이야기가 나왔기에 제가 기겁을 한 채 동서에게 물었어요. 어떻게 알긴 어떻게 알았겠어요. 그이가 말해줬으니까 알았죠. 암튼 그 미진인가는 그 사람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. 어? 그건 또 무슨 말이야? 미진 씨가 머리가 나쁘다니? 그렇잖아요. 이런 좋은 신랑이랑 시댁이 어딨다고 파혼을 하냐 그 말이에요. 그니까 머리가 보통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. 아, 그런가? 근데 서방님은 그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동서한테 말했나 모르겠네. 괜시리 앞으로 계속 그 전 여친 생각날 거 아니야. 생각이 날 게 뭐가 있겠어요. 저는 아주 만족하고 살고 있는데요. 저는 그 여자한테 평생 감사하면서 살려고요. 라며 동서가 다시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. 그 모습에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음이 새어나오고 말았는데요. 그러면서 예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. 사실 서방님에게는 꽤 오래 사귄 미진이라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. 우리 시댁은 홀 시어머니인 반면 미진 씨네 집은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셨는데요. 그 부분에 대해 유난히도 유세를 부렸다고 해야 할까요? 어느 날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서방님이 말을 꺼냈어요. 다음 달에 상견례 하자고 하는데 형이랑 형수님도 꼭 참석했으면 하더라고요. 괜찮으시죠? 우리는 괜찮긴 한데 요즘은 양가 부모님과 당사자만 나가지 않나요? 잘은 모르겠지만 미진이네 어머니가 다 같이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. 라며 서방님이 말을 돌리는 듯 해보였습니다. 그 모습에 집으로 돌아가던 중 제가 걱정스레 남편에게 말했어요. 도련님 말이야, 왠지 주눅든 것 같아 보이지 않아? 글쎄,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아무리 봐도 상견례를 앞둔 사람 같아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.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건가? 잘못될 게 뭐가 있겠어. 그냥 이참에 가족들까지 다 보겠다는 말이겠지. 라며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하고 있었지만 여자의 촉은 무섭다고 했던가요.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오고 있었습니다. 그렇게 얼마 뒤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. 혹시나 첫인상이 안 좋을까 싶어 미용실까지 가서 머리 손질도 받고 옷도 나름 괜찮은 옷으로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갔습니다. 그런데 처음 본 미진 씨 어머니의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매서워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? 시종일관 우리 가족들을 관찰하고 있는 모습이었으니까요. 잠시 후 미진 씨 어머니가 우리 부부에게 물었습니다. 저기,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래도 안사동 혼자 계시다 보니까 나중에 거취를 어떻게 할 건지가 걱정이 됩니다. 제가 듣기로는 지금도 무릎 수술을 하셔서 힘들어 하신다고 들었거든요. 미진 씨 어머니의 말을 선뜻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가 눈만 꿈뻑이고 있었는데요. 미진 씨 어머니 입에서 놀랄 만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나중에 안사돈은 누가 모실 거냐 그 말입니다. 이럴 경우에는 장남이 모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. 맏며느리가 모실 건가요? 저기, 저 혼자도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. 절대 자식들한테 패키칠 생각은 없습니다. 물론 부모 마음이 그렇긴 하겠지만 세상 일이 어디 뜻대로 되는 거 맞습니까? 혹여나 안사돈을 모시게 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해서요. 미진 씨 어머니의 말에 시어머님이 당황한 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기에 제가 급히 입을 열었습니다.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저희가 모실 생각입니다. 그럼 결혼 전에 그걸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네요. 그러니까 간단하게 맏며느리가 모시겠다고 문서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런 거 말입니다. 네? 문서라고 하면 혹시 각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? 가족인데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요? 아니죠.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혼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?
정 그러시다면 작성하겠습니다. 제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조용히 대답을 했는데요. 우리 가족 입장에서는 많이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렇잖아요. 상견례 자리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?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결혼을 반대할 입장도 아니었기에 조용히 식사만 하고 있었는데요. 잠시 후 시어머님이 화장실에 가려고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. 무릎 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걱정이 되어 제가 시어머님을 따라 같이 이동을 했어요. 물론 미진 씨 가족들에게 잠시 실례하겠다고 양해도 구했고요.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? 상견례를 하고 며칠 뒤 서방님이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. 저기, 나 미진이랑 헤어졌어요. 예? 헤어지다니요? 그쪽에서 저 같은 사람한테는 딸 못 주겠다고 하면서 헤어지라고 난리네요. 아니, 그게 무슨 소리예요? 도련님이 뭐가 어때서요? 너무나 어이가 없던 나머지 제가 따져 묻고 있었는데요. 서방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. 상견례 하기 전부터 홀어머니인 걸 탐탁지 않아 했어요. 그래서 저도 조금은 망설이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상견례까지 한 건데 그날 우리 가족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헤어지라고 하더라고요. 라며 서방님이 미진 씨 어머니의 이야기를 빠짐없이 전달했습니다. 서방님 말에 의하면 미진 씨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불만을 토로했답니다. 우선은 상견례 날 혹여나 시어머님을 모시는 부분에 대해 각서를 써달라고 했을 때 제 표정이 좋지 않아서 100% 신뢰를 할 수가 없다고 했답니다. 거기다 제가 시어머님을 모시고 화장실을 갔던 부분도 짚고 넘어갔다는데요. 내가 보니까 그때 화장실을 갈 때도 자네 형수가 모시고 가는 것 같던데 며느리가 무슨 종도 아니고 왜 며느리가 모시고 가는 건가? 아주 자연스럽게 모시고 가더구만. 자네랑 자네 형은 멀뚱멀뚱 앉아만 있고 말이야. 우리 미진이도 결혼하면 그럴 거 아닌가? 난 절대 그런 꼴 못 보네. 아, 그건 아무래도 저희가 둘 다 아들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니까 왜 아들들은 가만히 있고 며느리가 시중을 드느냐 그 말이야. 그것뿐만이 아니야. 자네 집안 말이야.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. 네? 이상하다니요? 우리 미진이 말로는 자네 형수가 자네 어머니한테 반찬을 돈 주고 사 먹는다고 했다면서? 아무리 인정머리가 없어도 그렇지. 어쩜 아들 며느리한테 돈을 받고 반찬을 팔 수가 있는 건가? 그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. 사실 그 부분은 형수님이 어머니를 도와드리고자 그런 것 뿐입니다. 반찬을 사 먹는 게 도와주는 거란 말인가? 그게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민폐 끼치는 걸 워낙 싫어하시거든요. 무릎 수술을 한 뒤론 일을 못 하셔서 아무래도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까 싶어 형이랑 형수님이 어머니께 용돈을 드렸는데 절대로 안 받는다고 하셔서 평소 어머니가 반찬 만드는 걸 좋아하시니까 그럼 힘들지 않게 시험시험 반찬을 해놓으시면 형수님이 사겠다고 어머니를 설득한 부분입니다. 형이랑 형수님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기로 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어쩜 엄마가 자식한테 돈을 받고 음식을 해줄 수가 있어? 그럼 나중에 우리 딸도 돈을 주고 반찬을 사 먹어야 하는 거잖아. 거기다 자네 어머니가 형네 집 현관 비밀번호를 그냥 열고 들어간다며? 그건 형수님이 먼저 알려드린 겁니다. 간혹가다 형수님이 어머니께 부탁을 하는 것도 있어서요. 그치만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. 서방님이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었는데요.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던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답니다. 결국 미진 씨 어머니가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했고 서방님도 더 이상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았기에 그곳을 나와버렸다네요. 한동안 이야기를 하던 서방님이 제게 물었습니다. 형수님,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가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.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죠? 그러게요. 저도 딱히 이유를 모르겠네요.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결혼시킬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모든 이유를 갖다 붙여서
트집 잡는 것 같아요. 어이없고 답답한 마음이 들어 제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대답을 했습니다. 그렇죠.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닌 거죠. 그래서 저도 그냥 마음 접으려고요. 세상에 여자가 반인데 굳이 그런 집구석이랑 엮일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. 근데 도련님 괜찮겠어요? 꽤 오래 만났잖아요. 시간이 아깝긴 한데 그렇다고 결혼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네요. 그냥 마음 단단히 먹고 헤어지려고요. 참 이상한 사람들인 게 그렇게 그 집을 나왔는데 계속 연락을 해오는 거 있죠? 연락을 해오다니요? 헤어지라고 했다면서요. 그게 무슨 각서 같은 걸 쓰면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다고 하더라고요. 아니, 그 집은 무슨 각서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? 제 말이 그 말이에요. 암튼 우리 헤어졌으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 계세요.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. 결혼했으면 맨날 각서나 써대라고 하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. 제가 볼 때는 홀어머니라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걸 트집 잡고 있는 것 같아요. 서방님이 시어머님 눈치를 보면서 말을 꺼냈고 시어머님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. 참나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오네. 도련님,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세요. 그런 인간들하고 엮여봤자 좋을 거 하나 없어요. 그 집구석도 뭐 잘난 것도 하나 없던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. 그러게요. 그래서 저도 확실히 마음 접었습니다. 엄마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사람들 말 신경 쓸 필요 없어. 나 때문에 괜히 가족들 마음고생 시킨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. 서방님이 진심으로 사과를 한 뒤 방으로 들어갔는데요. 생각하면 할수록 어찌나 괘씸하던지 화가 치밀어 올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. 시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걸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. 그 뒤 서방님은 전 여친과 헤어졌습니다. 헤어지고 얼마 뒤 전 여친이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소리만 얼핏 들었을 뿐이었어요. 우리 서방님도 1년 정도 지나고 난 뒤 지금의 동서와 결혼을 했고요. 동서는 전 여친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. 매사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으니까요. 그날도 마트에서 쇼핑을 하던 중 동서가 서방님 전 여친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모습에 약간은 놀라기도 했는데요. 제 걱정과는 다르게 동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. 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난 뒤 시댁에서 음식을 만들어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. 동서가 신난 표정으로 가족들에게 물었어요. 저기 회사 지원으로 강원도 정선에 있는 리조트를 저렴한 가격에 갈 수 있거든요. 우리 다 같이 가면 어때요? 강원도 정선? 네, 정선에서 하룻밤 자고 정동진도 둘러보고 강릉도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서요. 동서의 제안에 가족들 모두 솔깃해하고 있었는데요. 그동안 집안에 일이 많다 보니 딱히 여행을 간 적이 없었거든요. 그렇게 우리는 얼마 뒤 다 같이 여행을 떠났습니다. 정선에 간 김에 카지노 구경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. 그러다가 식사를 하기 위해 한 식당으로 들어갔고 음식을 주문해서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동안 무릎 수술도 하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던지라 여행을 떠난 시어머님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. 식사를 하는 내내 웃음소리가 멈추질 않았으니까요. 그런데 잠시 후 한 가족이 식당으로 들어와 창가 테이블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요.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 모양으로 잔뜩 인상을 쓴 채 큰 목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.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눈길이 가게 됐는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던 서방님의 표정이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.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? 그 모습에 제가 그 사람들을 뚫어져라 바라보게 되었는데요. 서방님의 표정이 왜 그랬던 것인지 알 수가 있었답니다. 서방님의 전 여친인 미진 씨 모녀와 처음 보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거든요. 제가 놀란 채 서방님에게 무슨 말을 꺼내려고 했지만 서방님이 흠칫 놀란 채 제게 눈치를 주고 있었어요. 그 바람에 모른 척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. 미진 씨 어머니 목소리가 어찌나 쩌렁쩌렁하던지
엿듣게 되었습니다. 무슨 큰일이라도 난 듯 미진 씨 어머니가 잔뜩 짜증을 내고 있었거든요. 사돈, 이제 어쩔 겁니까? 아니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정성까지 와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? 내가 듣자하니 애들한테 빌려간 돈도 많다고 하던데 그 돈 어떻게 할 겁니까? 돈 다시 돌려준다고 얼른 각서 쓰세요. 얘들 결혼할 때 신혼집 전세도 우리가 해줬는데 그럼 시부모가 힘들 때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. 뭘 그렇게 냉정하게 각서까지 쓰라고 하시는 겁니까? 거기다 남의 집안일에 사돈이 왜 쫓아와서 이래라 저래라는 겁니까? 가족이 힘들 때요? 이게 지금 힘든 상황입니까? 그리고 지금 제가 안 쫓아오게 생겼습니까? 우리 딸이 쫄딱 망한 게 생겼는데요. 이건 완전 사기 결혼입니다. 양가 부모님 다 계시고 시아버지 사업이 잘 된다고 하길래 고르고 골라서 결혼시킨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. 사돈, 저도 지금 속 시끄러우니까 제발 조용히 좀 해주세요. 우선 얘들 아버지부터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? 제가 보기엔 이미 싹 다 말아먹고 어디로 튄 것 같은데 찾긴 긁는 것 같아요.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잖아요. 미진 씨 어머니가 안사돈이라는 사람에게 쏘아붙이고 있었습니다. 무조건 찾아야 합니다. 그 인간이 아파트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갔다고 고모한테 연락이 왔단 말입니다. 뭐라고요?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다니요? 그럼 도박을 하려고 대출까지 받았단 말입니까? 내려올 때까지 그런 말 안 했잖아요. 그거야 사돈이 쫓아와서 이러는데 내가 말을 어떻게 꺼냅니까? 그 인간이 애들 고모한테 돈 빌리러 갔던 모양인데 고모가 죽어도 돈을 안 빌려준다고 했더니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했다잖아요. 언제 그랬다는 건데요? 벌써 그랬다고 하는데 그걸 빨리 말을 해주던지. 저도 진짜 속이 터집니다. 라며 미진 씨 시어머니가 물을 들이키고 있었습니다. 가만히 들어보니 미진 씨 시아버지가 건설업자로 빌라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경기도 어딘가에 대규모로 빌라를 지었다가 죄다 미분양이 나서 회사가 부도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. 그 와중에 시아버지란 사람이 충격으로 술독에 빠져 살다가 급기야는 강원도 정선까지 찾아가서 카지노를 했던 모양이었어요. 자세히는 듣지 못했지만 그냥 얼핏 들어도 집안이 폭삭 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거든요. 미진 씨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말다툼을 하는 내내 미진 씨 부부는 굳게 입을 닫고 있었는데요. 자세히 보니 미진 씨 눈에서 눈물이 끝도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. 사람 팔자 모르는 일이라고 했던가요? 우리 시어머님 보고 홀 시어머니라며 갖은 상처를 주고 파혼시키고 멀쩡한 부모 있는 집안과 결혼을 시켰다고 하더니만 그러고 있는 모습에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. 잠시 말다툼이 격해지는 듯 하더니만 두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는 삿대질까지 하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. 그 바람에 미진 씨 부부가 두 사람을 말리고 있었지만 억센 미진 씨 어머니가 있는 대로 욕을 하면서 그 와중에도 각서를 쓰라면서 미진 씨 시어머니의 머리채까지 잡았고요. 결국 식당 주인이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되었는데요. 그 바람에 가족 모두 그 사람들을 뚫어져라 바라보게 되었고 두 사람을 말리던 미진 씨도 우리 모습을 본 모양으로 잠시 넋을 놓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. 우리 시어머니도 황당한 듯 미처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고요. 그러다가는 그 집 식구들이 도착한 경찰관과 함께 전부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. 잠시 후 동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. 저기 아는 사람인 거예요? 다들 표정이 왜 그런 거예요? 어, 아까 그 젊은 여자가 그때 그 미진 씨야. 네? 그 멍청한 미진 씨요? 동서 입에서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고 제가 간신히 웃음을 참으며 대답을 했어요. 그래, 그 머리 나쁜 미진 씨 맞아. 근데 지금 저 집구석 하는 거 보니까 동서 말대로 진짜 머리가 나쁘긴 한 것 같다. 동서와 제가 농담을 섞어가면서 대화를 하고 있자 서방님이 한마디를 했습니다. 당신 딸은 부모 멀쩡히 있는 집에 시집 보낼 거라고 그렇게나 무시하더니만 지금 보니까 멀쩡히 부모가 있는 집이 맞긴 하네요. 그 말에 가족 모두 속이 시원했다고 해야 할까요? 세상 좁다고 하더니만 사람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도 만나지더라고요.
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.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